오세훈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자격 제한 강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조합원 주의 양도 금지가 됩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사겠다라는 가격이 1,765조 최대다 영끌, 그 다음에 B2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재개발 예정지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초대박 재개발 땡땡 투자 전략, 오늘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투자 전략,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정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강 시간에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 재건축 조합원 자격 안전진단 후로 재건축 규제 초강화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쉽게 정리해드리면 오세훈 시장 자체가 조합원, 이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조합 설립 인가에서 안전진단 후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토지 거래 허가제,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가계빚 1,765조 사상 최대, 거기에 영끌부터 B2까지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부터 전월세, 가계빚까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영끌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빚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위험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재개발 노린 불법 근생빌라 방 쪼개기 건축물 피해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 나오는 재개발 소액 투자하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재개발 보시게 되면은 근생 빌라라든가 지분 쪼개기 하는 빌라 자체를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불법적인 이제 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시지 말고 정말 신축 아파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정말 확정적인 이제 주택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오세훈 시장 재건축 조합원 자격 자체를 안전진단 후로 이제 바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건축 규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세훈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자격 제한 강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이제 현행 조합 설립 인가해서 안전진단 후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 그만큼 투기 과열지구 재개발 사업 역시 현행 관리처분 인가에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로 앞당길 것으로 이제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이제 투기 과열지구 서울 내 전부 이제 25개구 자체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죠. 이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자격 자체를 조금 앞당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죠. 조합 설립 인가 후까지는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재개발도 관리처분 인가에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앞당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프리미엄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만큼 단기적인 시간 내에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크게 필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까지 안전진단을 거쳐서 거기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 및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고 추진위 승인을 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조합설립 인가가
지금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 자체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여기까지 지금 앞당기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앞당긴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봤을 때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그나마 이제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됩니다. 그만큼 이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재개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인가에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굉장히 빨리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피 자체가 굉장히 빨리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 자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 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가계비 1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 사상 최대 정말 영끌 B2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사겠다라는 이제 패닉 바잉이죠. 패닉 바잉 현상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B까지 내면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이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토지 거래 허가제 후 압구정 아파트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 높였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는 안 되는데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물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토지 거래 허가제가 뭐죠? 바로 실거주 하실 분들만 들어가라. 투자로 접근하지 말아라. 투자로 접근해서 전세 내놓지 말고 실거주 하실 분들만 들어가서 실거주 해라.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 토지 거래 허가제 압구정 아파트 쉽게 접근이 안 되죠. 왜? 굉장히 높죠. 매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실거주 하시면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시면 좋은 지역이죠. 근데 쉽게 접근을 못하죠. 이제 매물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법 후폭풍 월세에 늘어난 임대차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물 부족 우려 상승 흐름 유지될 것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차법 정말 후폭풍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월세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이제 집주인분들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금 자체를 이제 바로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월세로 전환한 다음에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에 늘어나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매물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기사 보시게 되면 가계비, 이제 정부 자체의 빚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 자체 빚을 보게 되면은 1,765조 사상 최대다. 생활고의 영끌 B2까지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래프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가계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런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다. 이러면 정말 투자하신 분들, 이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겁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 달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위험한 이제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정말 소액으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에 이제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재개발 노린 이제 불법 근생 빌라 방조객이 건축물 피해서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 나오는 재개발에 소액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재개발을 봤을 때 이런 근생 빌라 당연히 입주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길가에 이제 무허가 건물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55조, 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런 이제 무허가 건물도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면도로도 이제 받을 수가 있겠고, 근생 빌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생 빌라 방토개기 불법 건축물 1128건 적발을 했고, 서울시 이행 강제금 37억 부과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말 이제 입주권이 나올지 말지 정말 불안한데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확실한 지역에 확실한 매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근생 빌라 불법인데 주택으로 속인 건축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제 봤을 때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 용도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 빌라죠. 근생 빌라 주택 용도로 속여 매매에 임대한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양심 없는 분들이죠. 투자자분들을 유치를 해서 이런 근생 빌라 투자하셔도 입주권 나온다라고 속이면서 투자를 시켜놓고 이제 이분들은 현금 청산 당하는 거죠. 현금 청산 당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수익을 챙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근생 빌라 자체가 조금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솔직히 불확실하죠. 근데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나옵니다.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이었죠. 무주택 분들이 사용하고 이제 세입자를 받아서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제 입주권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 당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말 이제 망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근생에 이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확실한 투자처,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구축 빌라라든가 이런 확실한 지역에 확실한 매물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정말 알 수도 없는 정말 나올지 말지 한 거에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확실한데 정말 입주권이 나오는데 정말 예정지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불확실한 거에 베팅을 하지 마시고 확실한 거에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면, 속도 늦고 규제 강화되는 비싼 재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이제 고액으로 들어가야 되고 규제 정책 대부분 재건축에 쏠려 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규제라든가 뭐 2년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 정책이 쏠려 있죠. 그리고 요번에 또 이제 신설이 되죠. 요번에 또 신설이 되면서 재건축 시장 당연히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확정지 권리 산정의 기준까지 강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역시도 이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로 바뀌고, 그 다음에 권리 산정의 기준일도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권리 산정일 기준일 자체가 바뀌면은 확정 지역이죠. 이 지역은 확정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확정 지역 쪽으로도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정말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지, 재개발 확정지의 경우 잘 이제 접근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정지 쪽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세금 인상으로 전세 줄고, 그 다음에 개발 기대감에 매물도 줄고, 정말 우리나라 가계비까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끌, 그 다음에 B2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재개발 예정지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재개발 예정지, 정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미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 서울 도시만 해도 정말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1억, 그 다음에 3억, 이런 1억에서 3억 사이에 이내로 규제 덜한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재개발에 따른 이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1억에서 이제 3억 사이, 1억, 2억, 3억 사이 안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정말 10억이 넘어가는,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는 20억, 30억 넘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이런 소액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 아파트 입주권 받으시고, 입주권이 신축 아파트로 변했을 때에는 투자자분들에게 최고의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정말 알 수도 없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역, 확실한 매물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 저희 회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에 투자를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셔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투자, 그 다음에 재건축 투자, 어떤 이제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재개발 확정 지역, 그 다음에 재건축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정말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정말 입주권 받을 수가 있는 매물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강 시간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